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자, 중국도 이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겼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얼마나 갈 것인가,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인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꽤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뉘앙스 그런 멘트들이 하나씩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윌버로스 상무장관이요. 미국의 보복할 실탄이 이제 중국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미국의 수입이 대중 수출보다 대략 4배나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회유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합리한 무역이라고 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협상을 원한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전했고 대화가 열릴지는 이제 중국 측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측에서 빨리 제스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농부나 목축업자, 산업 노동자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관세를 매길 것이다. 2,57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자, 자신은 이렇게 하기가 싫지만 아마 중국이 그런 식으로 좋지 않게 나오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모습, 그런 언급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중국의 유명한 CEO죠. 마윈 회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윈 회장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역 분쟁이 향후 20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 주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은 매우 오래 갈 것이고 아마 20년간 지속할 수도 있다. 이는 지저분하고 엉망인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관세 부과를 결정한 그 전에 이미 한 이야기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관세가 알리바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본인의 회장직 사임 결정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마윈 회장은 무역 전쟁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한 단계 더 개방을 하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윈 회장의 이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아마존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얼마 전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그 뒤로 주가의 흐름이 영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마존의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술 분석가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펜하이머의 아리 와드 기술적 전략가는요. 트렌드는 여전히 상향을 가리키고 있고 모멘텀 전략을 고려할 때 아마존은 우리의 순위에서 매우 높은 랭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도 계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현재 하락은 기간 조정에 불과하고 지지선들도 역시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선 이후에 7%가량 주가가 다시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아마존의 주가가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016년 11월 이후에 최악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마존의 주가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쪽의 이야기인데 아이폰 XS가 새로 이제 공개가 됐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의 새로운 주력 스마트폰 아이폰 XS를 과연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리뷰어들의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 아이폰 XS와 XS 맥스를 사용하고 나서 리뷰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결론은 아이폰 그전의 모델이었던 아이폰 X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XS나 XS 맥스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기존에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모델은 맞는데 기존의 아이폰 X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그동안 오래된 아이폰이나 최고의 사양의 아이폰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폰 XS와 XS 맥스가 가격이 워낙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출시가 되는 아이폰 XR 모델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는 리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기사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씨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